지수 방정식을 풀려고 할 때, 즉 이렇게 A의 fx승과 A의 gx승 같은 이런 지수 방정식을 풀려고 할 때 만약에 이렇게 밑이 같은 경우가 있죠. 밑이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밑이 같은 경우에는 밑이 1일 때는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합니다. 밑이 1일 때는 어떤 x를 대입해도 성립하고요. 만약에 밑은 같은데 1은 아니더라. 그러면 지수끼리 같이 놓고 풀면 됩니다. a가 1이 아닌 뭐 2나 3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a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지수끼리 같이 놓고 풀면 되고요. a가 1이면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ax를 포함할 때는 t를 치환한 다음에 그런 치환된 문자는 제한 범위가 생기거든요.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럼 밑이 같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밑이 같지 않을 때는 로그를 취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요 다음 절에서 배우는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그때는 그렇게 해서 로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지금은 지수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밑이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이 다르면 로그를 취해서 계산한다라는 정도만 일단 알아두세요. 자, 우리는 다음 같은 방정식의 해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밑이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이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x는 1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밑이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밑은 같아요. 밑은 같으니까 둘로 나눌 겁니다. 밑이 1인 경우와 밑이 1이 아닌 경우로 나누겠습니다. 일단 밑은 같으니까 밑이 1이면 어떤 x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고요. 밑이 1이 아닌 다른 값이 나온다면 지수끼리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밑이 1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x가 2잖아요. x가 2. 이 조건을 만족하죠? x가 2면 그러면 얘는 어떤 x에 2를 대입하면 1의 제하물이 몇 승, 1의 제하물이 몇 승해도 이거 항상 성립해요. 1의 100승도 1이고 1의 10승도 1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가 2면 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이제 밑 x-1은 1이 아니지만은 지수가 같을 때 자, 지수가 같은 경우입니다. 밑은 1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x는 2가 아니지만, 즉 x는 2가 아니지만 지수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지수끼리 같이 놓고 풉니다. x에 제곱하고 3 더하기 2x를 같이 놓고 풀어요. 이거 그냥 간단한 2차 방정식의 문제가 됐네요. 한 줄로 다 넘기니까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퀄 제로가 됐고요.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3과 x 플러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 됩니다.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되죠. 따라서 x 이퀄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x가 1보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거는 무형근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x는 3인데요. 3은 2가 아니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 지수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x가 2가 돼도 이걸 만족하고요. x가 3이 돼도 만족합니다. 이 경우에서도 답이 나오고 이 경우에서도 답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 또는 3이라고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어서 예제 6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였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얼마일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는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자,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4의 x승은 다시 쓰면 2의 x승의 전체 제곱이라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2의 x 플러스 2승은 지수법칙 적용하면 2x승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이거 4예요. 4, 32, 마이너스 12, 2의 x승, 2의 x승 이렇게 돼요. 이걸 다 정리하니까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8 이퀄 제로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2x승을 다른 문자 t로 치환하겠습니다. t라 놓으면은 자, 지수함수는 항상 양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t는 양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12t 플러스 8 이퀄 제로예요. 자,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알파 베타예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다 식을 변형하니까 2의 거듭제곱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얘기는 이 x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로 계산하면 이 알파승이 결국 이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여기서
근이라는 것은 x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지수 방정식이기 때문에 x가 각각 알파 베타였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2의 알파승이 하나의 근이고 또 다른 거는 2의 베타승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곱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수법칙으로부터 2 알파 플러스 베타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2 알파승, 2의 베타승인데요. 자, 이제 2 알파승, 2의 베타 이게 t잖아요. 이게 이제 t1, t2라고 가정해 봐요. 두근의 곱이잖아요. 두근의 곱. 여기는 두근의 합이고 이건 두근의 곱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결국 이게 8이에요. 자, 그러면 8은 다시 쓰면 2의 3승이잖아요. 8은 2의 3승이 됐으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밑이 같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여기서 이 방정식의 근은 x를 말하는데 이 모양 자체가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의 x승에 관한 2차 방정식 꼴이에요. 그래서 근이 보다시피 2의 알파승과 2의 베타승의 모양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지수법칙을 적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지수부등식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수부등식도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큰 게 더 크고 밑이 1보다 작으면 오히려 반비례한다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밑이 같을 때를 보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밑이 다르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자, 로그는 요 다음 질에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밑이 같은 경우만 우리가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밑이 같은 경우에요. A의 fx승, A의 gx승인데 만약에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큰 게 더 커요. 큰 게 더 크다는 것. 그리고 밑이 0과 1 사이였으면 오히려 반비례하니까 지수가 큰 게 더 작아져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등식을 반대로 놓고 풀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AX승을 포함하면 이렇게 T를 치환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뜻인데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7번의 문제를 볼까요? X가 0과 1 사이에 있어요.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자, 여기가 0과 1 사이는 어떤 값이에요? 자, 그러면 이 대수관계를 구할 때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오히려 이게 감소한다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A, B 두 개가 있을 때 오히려 큰 게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이 모양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오히려 X의 A승하고 X라 쓰지 말고 그냥 A라 쓸게요. 여기다가 A의 A승, A의 B승 이렇게 있을 때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오히려 이렇게 지수가 크면 더 작아집니다. 대수관계가 명백하게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X가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지수가 크면 클수록 더 작아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의 범위를 염두에 두고 이 부등식을 풀어보도록 하죠. 자, 어느 게 더 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X의 제곱에서 2X를 일단 빼보겠습니다. X의 제곱에서 2X를 빼요. 그럼 X, 묶어내면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죠. 자, X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이 앞에 거는 당연히 이 부등식 관계로부터 이건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가 1보다 작으니까 X-2, 이 식의 양변에다 2를 빼봐요. 그러면 X-2는 2를 빼는 것이니까 마이너스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가 음수였네요. 따라서 얘 앞에 거는 양수지만 뒤가 음수였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가 돼요. 자, 이거에서 이걸 뺀 게 음수란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X제곱보다는 2X가 더 크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X제곱보다 2X가 더 크죠. 자, 이제 그러면 크면 클수록 더 작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왜냐하면 밑이 0과 1 사이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수관계는 지수가 큰 게 더 작아져요. 그래서 X의 제곱하고 X의 2X승은 얘가 더 큽니다. 왼쪽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수가 크면 클수록 더 작아지는 것은 밑이 0과 1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8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시오라는 얘기고 X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경우수를 나눠봐야 되겠네요. 자, 방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X가 1이면 또 어떻게 될 것인지, X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X가 1이면 이건 어떤 X를 대입하더라도 1의 제하원이 몇 승해도 1이니까 이거는 1이 1보다 크다는 것은 모순이죠. 이게 모순이 나왔다는 얘기는 해가 없다는 뜻입니다. X가 1일 때는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는 0과 1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왼쪽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관계식은 지수가 크면 클수록 더 작아져야 되거든요. 자, 요 범위 안에 있을 때 저 부등식을 만족하려면은 그러면 왼쪽의 거듭 제곱의 지수보다 오른쪽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2x 플러스 5보다는 3x 마이너스 2이어야만 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얘보다 얘가 더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이거에서 이거 뺀 게 양수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3x 마이너스 2에서 2x 플러스 5를 뺀 것이 양수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에서 이걸 빼면 x죠. 마이너스 2에서 5를 빼니까 마이너스 7. 그런데 x가 0과 1 사이에 있어요. 이 식에서 7을 빼봐요. 이거 음수잖아요. 음수이므로 3x 마이너스 2보다는 2x 플러스 5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저부등식 성립하려면 이게 만족돼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니까는 해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부등호 방향하고는 안 맞게 됐잖아요. 이게 더 컸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작다는 얘기니까 해가 없는 경우에 해당돼요. 그리고 아까 했던 거 여기다 지워버렸습니다만 x가 1이면 모순이죠. 이것은 모순입니다. 모순이라는 얘기는 또 해가 없는 경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는 해가 없었네요. 이번에는 x가 1보다 클 경우를 보겠습니다.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더 큰 게 커요. 자, 이제 밑이 1보다 크면 지수가 더 큰 게 크거든요. 이런 부등식이 만족되려면은 그러면은 증가하는 함수니까 얘가 더 컸어야 돼요. 2x 플러스 5에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3x 마이너스 1을 뺀 것이 양수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걸 빼봅시다. 이걸 빼면은 2x에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되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5에서 그러니까 플러스 7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주어진 식에서 x가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7은 이거 보세요. 이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7이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 7이 되니까는 대략 이렇게 되겠네요. 7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크면 자, 이와 같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해를 찾자는 얘기잖아요. 첫 번째도 해가 없고 두 번째도 해가 없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수가 크면 더 크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범위를 찾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범위를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를 이걸 풀어보니까는 넘기면 x는 7을 넘지를 못하는데 애초에 여기가 7을 넘지 못한다는 게 여기 7보다 크면 이게 오히려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려면은 결과적으로 7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이미 x는 1보다 큰 범위 안에서만 계산하겠다는 얘기니까 이 범위 안에서만 문제 뜻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해가 존재하려면 이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x의 범위가 1과 7 사이에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는 지수 함수와 관련된 지수 함수의 최대 최소, 지수 방정식, 그리고 지수 부등식을 푸는 문제를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풀었던 것들은 아주 간단한 경우들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밑이 다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한 건데요. 밑이 다르면 앞서도 설명한 것처럼 양변의 로그를 취한 다음에 계산하거나 또는 상형 로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상형 로그를 비교하는 문제가 대학 교과정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정에서는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만약에 수를 비교하는 문제를 접하게 될 경우는 양변의 상형 로그를 취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수함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래프의 개형, 그리고 방정식을 푸는 방법, 부등식을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로그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